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은 제2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반세기 동안 달라진 달 탐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재난 수준에 달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동북아 인접 국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여진 가능성이 남아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돈 침대에 이어 수돗물에서까지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에 흔히 사용되는 방사성 원료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준이 대폭 강화된 법률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 돋보기 시간에서 개정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미국은 제2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50년 전과 후 달 탐사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탑재한 세텀5 로켓이 불을 뿜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의 주역 마이클 콜린스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도전이었다고 수리합니다. We crew felt the weight of the world on our shoulders. We knew that everyone would be looking at us, friend or foe, and we wanted to do the best we possibly could. 인류의 우주 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던 아폴로 달 탐사 프로그램.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은 제2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d in this new program we call Artemis, named after Apollo's twin sister, we will in fact send the next man and the first woman to the south pole of the moon. 이번 달 탐사는 단순히 달에 사람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 달을 미래 유인 화성 탐사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는 달의 풍부한 자원을 로켓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And the second is we know they're valuable their resources up there, and we have a lot of research yet to do to determine how valuable they may be, whether they'll be useful for other things in space, and to answer those questions, the moon is a logical place to go to. 반세기 전 구소련과의 군비 경쟁으로 촉발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50년이 지나면서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우주 개발은 민간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우리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높이 13m의 소형 로켓입니다. 힘차게 불을 내뿜더니 하늘로 치솟습니다. 미 민간 우주기업 벡터 론치가 개발 중인 이 로켓은 50에서 100kg 정도의 소형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d there's a second piece to these services that we want to be able to provide, and the key there is focused on being able to send those particular spacecraft to the particular orbit that they want to go to at the time when they want to go. 탑재 용량은 대형 로켓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1회 발사 비용이 25억 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4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 등이 주도하는 대형 로켓 대신 소형 로켓을 앞세워 틈새 시장을 노린 겁니다. 소형 위성 600여 개가 촘촘히 지구 주위를 돕니다. 원앱은 소형 위성 수백 개를 띄워 사막이나 해상 등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에서와 같은 품질의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업계는 소형 위성이 기존 대형 위성에 이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oday we have exquisite assets. Those small satellites will not replace the exquisite assets, but will complement the exquisite assets. 우주 개발 관련 기술이 성숙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우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T 등 우리만의 강점을 우주 분야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또 작은 회사들이 많이 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소형 로켓을 쏘겠다, 소형 위성을 만들겠다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는 좀 젊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내년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오는 2030년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우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조성된 만큼 실질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재난 수준에 달했다며 일상적인 조치로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 위원장은 22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오는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는 동북아 6개국과 한중일 및 러시아, 북한, 몽골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다음 달 몽골을 방문해 정부 지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그야말로 사회적인 재난 수준에 달했고 또 1년에 한 17,0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그 조기에 사망하는 이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상적인 그 정부에서 취한 이런 조치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과감하게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안을 그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이러한 안을 그 대통령과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 금년 11월 달에 한중일 환경부 장관이 일본 그 오사카에서 또 이 동북아에서의 어떻게 인접국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고 미세먼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YTN이 그 이 맑은 공기 또 숨 쉬는 저 대한민국 이런 그 캠페인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놀란 주민들은 한때 집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평소 내륙 지방에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데다 여진에 대한 우려로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장수 기자입니다. 상주 시내 도로 양편에 들어선 상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적지인 기와집 앞마당도 흔들립니다. 왕복 4차선 도로와 시청 주차장도 아래 위로 진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웃에서 우리 친구들이 셋이 앉았는데 방거리가 막 다르륵하면 오르륵 하면서 막 그쳐가는 거 루룩해 천동하는 거 매로. 그래 우리가 왜 그런가 무서워서 막 그랬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심하게 흔들리자 당황한 일부 주민들은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제서야 지진 발생을 알았습니다. 육지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 3.9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진인 줄 모르고 막 갑자기 당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사방을 축사 지붕을 두리번 살피고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종일 심한 긴장감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지진은 상주에서 수십 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충북과 대전, 세종, 전북, 강원 그리고 경기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상주와 인접한 충북과 대전에서는 갑자기 우러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다는 주민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가정은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고 벽이 무너지는 줄 알고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내륙 지방 곳곳에서 땅과 건물이 흔들렸지만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주말에 태풍에 이어 지진까지 발생하자 나들이를 삼가한 채 혹시 여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앞서 보도한 대로 이틀간 지진이 발생한 경북 상주 지역에서 여진이 계속될지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앞서 지난 2월 포항 북구 동쪽 50km 해상에서는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났고 지난 4월 동해 해역에서는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올해 지진 가운데는 이번 지진이 가장 강합니다. 진앙이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시작돼 지진 직후 SNS에는 지진을 감지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발생된 진앙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산속에서부터 출발한 그 진동이 도심으로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신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3.9에 이르는 만큼 기상청은 여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진 발생 6분 뒤 규모 1.5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내에 어느 곳에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진 대피소가 어느 곳인지 또는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지진을 대피할 때 어느 복도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최단 거리인지를 다만 전날 상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2.0의 지진은 거리가 2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번 지진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IT 업체로도 도미노 충격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의 고객사는 물론 경쟁사까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달 초 고객사에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IT 업계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주째로 접어든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유일하게 삼성에 앞선 타이완의 TSMC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하반기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으면서 이 때문에 4분기 전망도 정확하게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미국 IT 업체들은 모바일과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삼성전자에 거듭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니에서 분사한 PC 생산업체 바이오의 대변인도 최근 비상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한국 외 국가에서 반도체를 대체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수록 반도체 시장 가격은 올라가 일본 수출 규제 직전과 비교해 최고 25%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승이 이제 더 증가를 할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반도체 분야에 추가 규제가 있으면 아마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세계 IT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유례 없는 폭등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48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4% 감소했습니다. 3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의 수출 부진 때문인데 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과 시스템 반도체 수요 둔화 등으로 84억 1천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6월보다 25.3% 줄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26.6%, 휴대전화는 22.6%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31.8%, 그 다음인 미국이 19% 감소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 고분자 위에 나노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아르콘 기체에 강한 전기장을 흘려주면 생기는 플라즈마를 활용해 고분자 물질에 초미세 나노 구조를 새기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이 같은 나노 패턴을 만들 때 실리콘 기판 위에 회로를 찍어내는 방식이 쓰였는데 이 방식은 공정이 복잡하고 비쌉니다.
연구팀은 플라스마를 활용한 결과 쉽고 빠르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트랜지스터 구조나 10나노미터 이하의 수직 줄무늬 구조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로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됐는데요. 개정된 법 시행을 통해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장보현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자, 우선 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방사선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방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 토양이라든지 암석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자연 방사선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암석에는 이 우라늄이라든지 토륨과 같은 이 천연 방사선 물질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생활 방사선법에서는 이것을 원료 물질이라고, 방사선 네. 원료 물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암석은 예를 들어서 내열 제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 주변에 있는 방사선과 또 가공 제품에 있는 방사선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예. 7월 달에 저희가 이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법 자체는 2011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개정은 올해 7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라돈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침대 사태 알고 계시죠? 전 예. 국민이 떠들었던 게. 예. 그 이후에도 베개라든지 온열 매트라든지 그다음에 라텍스라든지 네. 이러한 부적합 제품들이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1월 15일 날 이 생활 방사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개정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설명해 네. 주시죠. 일단은 등록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원료 물질, 방사선 원료 물질을 사다가 그다음에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등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방사선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공 제품을 만들거나 네. 그다음에 수입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체에 밀착하거나 아니면 착용하는 이런 쪽에 방사선 물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천연 방사선 물질을 활용한 어떤 제품에 대한 음이온 기능에 대해서 표기하지 못하고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허위 광고 금지 내용까지 네. 담겼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침대나 소파와 같이 생활에 좀 밀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있죠. 이 제품들 라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7월 16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제품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침대와 같이 라돈이 발생한 것은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천연 광물질을 사용한 건데요. 이 모나자이트는 방사선 원료 물질이라고 저희가 이 법에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사선 원료 물질은 침대나 소파처럼 이 신체에 밀착시키거나 아니면 신체에 착용하는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없게 저희가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징역형까지 추가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 물질이 전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이런 제품들, 말씀하신 침대나 목걸이 등 외에 또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신체 밀착되는 모든 제품들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누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처럼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들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신체 밀착 제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식기라든지 도마라든지 그다음에 수저, 네. 뭐 냄비 이런 것들이 이제 식재료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금지 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의 명칭하고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할 때에는 똑같이 금지 대상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제품이 금지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혹시 국내 제품에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제품에도 똑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해외 제품도 당연히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다만 수입업자가 저희 법에 따라서 제조업체로 등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벌이 가능한데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데 이 해외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제품은 이제 저희가 측정이라든지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살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직구 제품은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야겠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또 허위 광고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 바람직한 조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애초에 문제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리 방식, 사후 약방문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사전에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선 원료물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서부터 그다음에 이 방사선 원료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고 수입하는 업체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등록할 때는 연간 피폭 선량이 1mSv 이내로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등록할 때 관련 측정기기라든지 방사선 측정기기라든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또한 등록이 허용된 이후에는 1년에서 3년 주기로 반드시 정기 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업체들이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하게 된 그 배경이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 이런 잘못된 속설 때문이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만큼 허위 광고도 금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나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많은 음이온 제품들을 샀습니다. 네. 근데 그 음이온 제품에는 여러 가지 천연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그런 제품들을 근절하고 유통을 시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또 관련 제품이 음이온 효과로 인해서 건강상에 이로운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음이온 제품은 전부 광고가 금지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내에 있는 어떤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은 전기로 인해서 음이온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전기만으로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사선 원료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번 일로 음이온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환상이 깨지길 바라겠고요. 자, 이 7월 16일 이후,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 제작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들 여전히 불안한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7월 16일 날 이전에 만들어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문제인데요. 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 또 시료 측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제 부적합 의심이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 100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그 샘플링을 500개로 늘려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이 자기 제품에 대해서 안전이 걱정되는 분들은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방사선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측정을 의뢰하시면 측정 요원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그 제품의 안전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말씀하신 의심 제품 현장 측정 서비스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늦은 감이 있지만 생활주변 방사선법이 좀 이제라도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빨리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방사선 부적합 제품 이런 것들이 빨리 퇴출이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혹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설명회, 안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람들이 음이온과 같이 그런 유사과학에 대한 또 환상을 갖게 된다면 제2의 라돈 사태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정부나 기업, 학계, 소비자 등 사회 각 구성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신종계 교수가 미국 조선학회가 수여하는 엘머 한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신 교수가 모델 기반의 전산조선 해석과 응용에 대한 논문으로 엘머 한상의 2019년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복잡한 조선소의 물류와 정보 흐름을 체계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조선소에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신 교수는 이번에 제안한 방법론이 미래형 스마트 조선소 개발의 핵심 원천 기술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머 한상은 미국 조선학회가 1991년부터 매년 전 세계 조선소와 대학, 연구소에서 제출한 선박 분야 논문 가운데 최고의 논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뇌염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의 70% 이상 세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작은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모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것은 아니며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경우에도 대부분은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자의 80%는 무증상이고 20% 정도에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증상 발생하는 사람의 10% 내외가 사망하고 그다음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합병증을 앓게 된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뇌염입니다. 국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0명가량 발생해 평균 2.7명이 일본 뇌염으로 숨졌습니다. 일본 뇌염은 접종으로 감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일터가 축사 주변일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가정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의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 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2,300곳 중 오수 처리 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인 곳으로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방류수 수질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환경부는 특별 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 야영장 오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명령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곳 등 160곳에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수출한 폐플라스틱 물량은 현저히 줄었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3만 5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6천여 톤보다 33.4% 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폐플라스틱은 11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0여 톤의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폐플라스틱 수출이 줄었습니다. 수입된 일본의 폐플라스틱 대부분은 합성 섬유로 가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폐플라스틱 처리가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동남아 각국이 수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폐기물 생산지나 유통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과와 배나무에 주로 걸리는 과수 화상병이 최근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한 그루만 걸려도 과수원 전체 나무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 치료제도 없고 발병 원인도 모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과수원 입구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채 익지 못한 사과만 바닥에 놔둔 겁니다. 나무 몸통엔 빨간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과수 화상병에 걸린 나무입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과수원 부지, 사흘 전 멀쩡했던 농장은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과수원이 하루아침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1000그루 가깝던 사과나무는 밭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생석회를 깐 뒤 모두 매몰 처분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3년간 사과나 배나무는 더 이상 키울 수도 없습니다. 10년을 공들인 농사, 수확을 한 달 앞둔 농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 뭔 근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까매요 마음만. 막상 결과 딱 나오니까 주저앉을 힘도 없더라니까. 세균성 질병인 과수 화상병은 사과나 배나무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습니다. 국내에선 4년 전 처음 발생했는데 전파 속도가 빨라 올해 피해 면적은 벌써 100헥타르. 충청, 경기에 이어 강원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벌 같은 곤충이나 농가에서 돌려쓰는 농기구로 추정할 뿐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역시 모릅니다. 원균 자체를 찾아내고 어떻게 그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방법으로서는 하여튼 빨리 예찰을 하고 매립해서. 외래 세균성 질병이 여기저기 번지는데 발병 원인도 확산 경로도 치료제까지 깜깜이인 상황. 걸렸다 하면 과수원 문을 닫아야 하는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불법 성범죄 촬영물을 삭제하는 작업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한 뒤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 수집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 인력은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와 유사도, 제목, 주소 등 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 촬영물 유포 사례가 있으면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 기능을 추가 개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와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산학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유지되는 협약에 따라 구글은 카이스트 등 아시아 우수 대학과 교류하며 AI 인력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우수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카이스트는 AI 분야 집중 연구와 관련 분야 학생들의 해외 학회 참여 지원, 구글 인턴십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는 또 학생들의 구글 방문 등 모두 7개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이 개정돼 이제는 우리 몸이 닿는 물건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구매한 제품 때문에 불안한 분들은 직접 찾아가는 나돈 측정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까지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콜센터 1811-8336을 이용하거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콜센터 접수는 다음 달 16일까지라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